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의 유구무유원 코너입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자, 끊임없이 무슨 대기업 총수 이런 집안 또 TV 조선의 또 대표이사 전무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제 차남이인가 네, 그렇죠. 예. 이제 손녀가 또 이제 초등학생 손녀 갑질 논란이 벌어져 가지고 또 시끄러운데. 요즘 이렇게 이제 정권이 봤을 때는 보수 언론이 여러 가지로 불편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보수 언론 뭐 건덕지 없나 이렇게 보고 있을 거고. 그러면 정말 있는 건덕지도 숨겨야 될 건데. 네. 그 뭐 50대 기사에게 한 10살 먹은 꼬마가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그냥 반말로 니 자르겠다 이렇게 한 게 녹취가 돼가 또 온 세상에 퍼져갖고 또 그래서 TV조선 대표 이사 전무가 딸 갑질 문제에 또 사과를 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하면서 물러나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재벌 총수나 잘 나가는 집안에는 한 3대, 4대를 좀 모아가 요즘에는 시비 걸리면 갑질로 지금 회사도 뺏어 먹으려고 한다. 뭐 실제로 한진칼은 그렇죠. 공개적으로 뺏어 먹겠다고 나선 팀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우리 회사나 신문사 몇 대를 걸쳐 지켜온 이 프라이드가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각별히 너네들 지금 입조심하고 그냥 기사 없이 뭐 걸어가거나 택시 타고 가거나 뭐 이렇게 좀 하고 하라고 못하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요? 우리 기업인들이 특히 재벌들이 자식들한테 돈만 물려줄 생각을 하지 가문의 가풍이나 문화나 이 절제된 생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이런 가풍을 물려줄 생각을 안 하는 거 저는 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재벌 2세, 3세들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이 세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의심, 변신, 욕심. 의심, 삼심이라고 의심, 변심, 욕심. 그런 환경에서 돈만 보고 커하다 보니까 늘 의심하고 변심하고 욕심 부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일탈된 형은 저도 뭐 어디 재벌 회사에 좀 근무 좀 잠깐 했었는데 도대체 평범한 그 인간이라면은 할 수 없는 발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인간이 아니고 너희들은 다 노비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도요 성범죄가 의외로 많이 나요, 재벌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어느 총수한테 물어봤거든요. 집에서도 왜 그렇게 막 이렇게 덮치는 일들이 많이 나냐, 소문들이. 그랬더니 집에 조용하고 하면은 집에 있는 사람도 내 부속물로 다 보인대요. 영화 이정재가 나온 영화 하녀 보면 그냥 어느 날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그런 일탈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 자기의 소속된 부속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착각을 해서 좀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재벌의 근본적인 문화를 좀 바꿔야 되고 그런 교육의 문제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일탈된 또 기업들의 행위들이 너무 좀 확대 보도되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보도가 안 됐었거든요. 보도가 안 돼서 다 덮였죠. 덮이고 뭐 기사거리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국정농단 이후 사건 이후에 최순실 이후에는 확인이 안 돼도 기사를 쓰는 게 분위기가 되고 또 녹취록 갖고 또 많이 터트리면 또 잘 먹히는 또 그런 세대가 됐어요. 거기다가 또 재벌이나 기업들 망신주기 또 뉴스가 또 상당히 좀 앞부분에 좀 차지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재벌들이 정신 못 차린 것도 있고 그걸 또 지금 정권이 좀 잘 활용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스웨덴의 전체 국부의 나라의 부에 그러니까 한 30-40%를 차지한다라는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후계자를 만드는 방법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오랜 네.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가지고 거기에 통과한 사람들만 이렇게 후계자가 되는데 네. 첫 번째는 군을 가야 된다, 장교로.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다른 회사에 가서 네. 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네. 일정한 위치에 올라야 된다. 그러면서 또 그 과정에서 사고를 한 번도 안 쳐야 된다. 이래서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검증된 네. 자기 절제력이 강한 사람만 후계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기업 생존의 토대는 사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하게 존경도 받고 있고 계속 그게 유지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도 자식들, 손자들 3세, 4세 관리 못해서 이렇게 사고가 생겨서 이 대기업이나 한마디로 한국의 귀족이라고 부를 만한 집안 가문에 이렇게 이 문제들이 터지면 뭐 이런 재벌, 뭐 그리고 한국의 상류 가문 자제 교육 무슨 기관 같은 게 하나 좀 스파르타 교육을 하는데 이런 게 만들어져가 우리 저 윤상걸 박사님께서 가서 좀 이런 방망이를 네. 들고 좀 사람 만들어서 정신 교육시키는 네. 뭐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야죠. 예. 아니 아까 발렌바리 스웨덴 발렌바리 가문에 네. 그 군대를 간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남북 대치 상태에서 군대는 진짜 필수 불가결이잖아요. 아니, 그럼요. 사회지도청은 가야죠. 국민 개병제인데 예. 지금 재벌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 아마 LG 가문하고 현대 가문은 그래도 좀 가는 편입니다. 예. 근데 삼성이나 저 롯데나 뭐 효성이나 뭐 SK나 이런 데는 그냥 안 가고, 근데 안 간 이유 한번 살펴보세요. 체중 과다. 응? 그때 100kg인데 101kg. 뭐 응? 디스크. 승마 선수한 사람이 디스크래요. 아이고 응? 허리가 제일 예. 타격이 있는 게 예. 승마인데. 그리고 뭐 피부병, 뭐 정신적인 뭐 신경쇠약 뭐 이런 거 갖고 군대를 안 간 거예요. 정력들은 다 좋더만은 허리가 아파고 참. 네, 그러니까 군대 안 간 것만 이유만 봐도,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일본 국적을 하다가 예. 아들들 지금 손자도 예. 일본 국적이죠. 예. 군대 갈 시기가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귀화를 해요. 예. 그런 식으로 다 하니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 교육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인간의 2대 본능이 식욕하고 성욕이거든요. 예. 식욕하고 성욕. 예. 식욕은 뭐 요새는 어려운 사람들 먹는 거는 걱정 크게 안 하니까 예. 식욕은 굶어 죽기는. 재물에 관한 탐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 성욕은 원천적인 성욕은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으니까 식욕이 돈과 성 이 문제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왜 유대인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3가지가 있잖아요. 예, 또 나왔습니다. 컵, 지갑, 분노. 컵, 술 먹고 나서 저 사람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 보면 안 돼요. 술 취했을 때. 술 취했을 때. 예. 지갑, 돈 어떻게 쓰는가 보면 안다 이거죠. 예. 예? 재벌도 돈 안 쓰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도 몇 조를 갖고 있어도 그거 매덕 빼먹으려고 눈에 핏발을 세워요. 예. 예. 그리고 분노,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재벌들 보면은 특히 재벌들 창업자는 괜찮습니다. 창업자는 헝그리 정신도 있고 네. 개척 정신도 있고 예. 그런 사람들 해왔는데 2세, 3세로 갈수록 분노 통제가 안 돼요. 컴플렉스도 있고, 아버지는 창업을 했는데 자기는 거기서 빌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컵, 지갑, 분노라는 이 3가지 측면으로 볼 때 그 통제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그런 좀 측면이 있어서 우리 앞으로 경제에 재벌들이 많이 차지하는데, 이 재벌 2세, 3세로 갈수록 인간성이 황폐화됐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어두운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재벌이 계시면요. 좀 모르겠습니다. 황장수는 뭐 또 좀 뺐다간 소리 많이 해서 안 들으실 건데, 또 혹 계시면 정경련을 해체하고, 저는 나라봤자 돈도 안 되고 재벌에 도움도 안 돼요. 정경련을 해체하고 전국 경제인 이 연습센터, 트레이닝 센터라는 걸 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재벌 일본에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거에 자식을 입사시켜가 그야말로 거기서 한 2년, 3년 인문 교양부터 합숙시키고, 그리고 또 훌륭한 강사들 불러서 사회적 교육도 받고, 인성 교육도 받고, 에티켓, 매너까지 좀 다 받아가 거기를 졸업한 사람만 그냥 후계 자격증을 주든지 이렇게 좀 해서
막 그 어차피 사람 안 될 애들은 그냥 돈 몇 푼 좀 떼주고 그거 먹고 막 죽든가 살든가 하라고 하는 그런 좀 합의가 사회적으로 돼야 되지. 왜냐면 사회가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잘 나가는 사람만 살아남고 또 못 나가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추락하니까 그 분노를 대부분 재벌한테 지금 겨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권이나 또 좌파들이 그걸 또 조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이나 재벌 이런 어떤 귀족 가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한테 분노가 심화될 건데, 그런데 이런 어떤 갑질이 이런 게 걸리면 이제는 그 사람들의 회사 전체를 뒤흔들잖아요. 성질 나쁜 놈니 이리 와라, 회사 내놔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나쁜 놈들이야. 압수수색 계속해. 영장 계속 발부해. 이리 나쁜 놈들한테 회사를 맡겨서 돼? 따지고 보면 너 그 지분 별로 안 되네? 그냥 경영 뭐야? 구조 개선을 하겠다. 내놔. 지배 구조 개선하겠다. 내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회사 날리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주로 특히 회사의 금고직이 CFO나 변호사나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은 총수의 약점을 다 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조금 마음을 달리먹는 순간 총수는 바로 교도소입니다. 바로 교도소입니다. 이번에도 예.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의 금감원 수사에서 금감원에서 다시 재조사하는 과정에 통으로 누가 갖다 줬다. 뭐 갖다 준 건지 뭐 내부자로서 협조를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도 뭐 지금 감옥에 있지만 예.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이학수 그 삼성 예. 옛날에 부회장 했던 사람이 검찰에 예. 적극적으로 또 협조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 있었죠. 그 뭐 독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변호사비 받으려고 독대를 했겠느냐 뭐 이런 예. 시각도 좀 있는데 하여간 예. 그 이학수 실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그 측근들이 예. 또 있는 거 뭐 많이 털어놓는 순간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의 뭐 감옥행이 결정됐다고 봐야죠.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총수들도 다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본인도 재벌이면서 또 더 큰 재벌한테 조금 이렇게 미묘하게 했던 홍석현 회장. 이 보관그룹이 홍석현 회장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사실상. 근데 지난번에 뭐 이 JTBC가 이제 무슨 삼성 정유라 말 탄 거 보도하는 과정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삼성이 타격을 입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난 뒤에 무슨 또 어머니 무슨 뭐 이모 뭐 다 그만두고 그 무슨 화암 미술관입니까? 뭐 이런 데서 이제 이 그만두고 어쩌고 해서 미묘하다더만은 이분이 이제는 재벌에서 손을 떼고 정치를 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한간에 지금 파단설이 퍼지고 있어요. 네, 그런 소문이 뭐 과거부터 있었죠. 뭐 리셋 코리안가는 조직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 여시제. 예. 중앙일보통에서 또 많이 활동을 활동을 하고 있고, 하고, 예. 그 과거에 주미 대사도 했고, 예. 유엔 사무총장도 한때 좀 노린다는 아니 얘기가 했죠. 있었죠. 열심히 예. 해서 아마 삼성의 X 파일만 안 터졌으면 예.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 했을 거예요. 예. DJ 때 아마 감옥에 갔었죠. 그때 잠깐 예, 갔다 왔죠. 갔다 왔죠. 예. 예. 그런데 정치적인 그 욕심은 뭐 상당히 있는 걸로. 예.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상당히 좀 관여를 해왔고 예. 여러 가지로 좀 한때 문정인과 같이 그렇죠. 그 무슨 외교통일안보특보를 임명받았다가 네. 본인은 그 정도로는 성에 안 차니까 때려치워 버렸는데 그렇죠. 요 근래에 상당히 장외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제는 며칠 전부터는 공개적으로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뭐 그분에 별 관심은 없는데 문재인은 목숨 건 중매쟁이 북한에 선물 줄 때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뭔 생각이 좀 나십니까? 이분 이 말씀을 듣고요. 저는 뭐 이런 얘기조차 좀 이해를 할 수 없고 예. 목숨 건 중매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예,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중매쟁이라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목숨을 건 중매쟁이다? 예. 그리고 지금은 북한에 선물을 줄 때다? 예. 저는 이런 말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오히려 국제적인 공조를 더 단단히 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이루자고 노력을 할 때지 예. 지금 선물을 준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 말조차도 저는 어폐가 있는 말이고 또 미국의 언론사 사주가 얘기하는 거랑 한국의 언론사 사주가 얘기하는 거랑 다릅니다. 예. 미국은
소유와 그 편집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영화 더 포스트 보면은 그 오나가 뭐라고 백악관하고 싸울 때도 오나가 해도 편집인은 자기 꺾이지 길을 않고, 가고 예. 결국은 오나가 편집인 편을 들어주잖아요. 정부랑 싸우는데도. 예. 주식을 갖다가 상장하려고 하는데도 이거 위험을 감수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언론의 분위기는 예. 총수가 얘기하면 다 받아 쓰잡니다. 예. 적자 생존에 적어야 생존하는 그런 데입니다. 요새 어디 국장 그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얼굴 표정만 하면 알아서 밑에서 정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언론 총수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미국하고는 한국하고 다르다. 예. 예를 들면 요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CNN 기자랑 논쟁하다가 기자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예. 백악관에서 다시 뭐 받아들인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예. 우리 같으면은 그러면은 CNN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기업 자체가 고초를 받고 그 기자가 아마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를 정도로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권이나 경영주로부터 우리는 독립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중앙일보하고 JTBC라는 두 매체가 있잖아요. 예. 두 매체의 편집인이나 보도 책임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 그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저는 하나 참 신기한 게 저는 뭐 별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저도 뭐 한 상당히 많은 숫자로 TV에 가서 종편에 가서 평론을 했는데 JTBC에서는 항장수를 한 번도 이렇게 안 불렀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몇 번은 또 왔어요. 작가가, PD가. 그러다가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오너한테 날 불러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라. 한번 좀 이따가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 툭 끊어요. 그래서 나를 좀 싫어하는구나. 이제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이분을 좀 애측을 많이 해서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분 지금 보니까 총리하고 싶으세요. 그래가 총리한 다음에 문정권이 내가 볼 때 무너지면 이분이 쭉 중간에 좌우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여시제니 뭐 리셋코리아입니까? 뭐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많이 활발하게 목소리를 최근에 내잖아요. 근데 최근에 막 인터뷰도 많이 하고 바짝 진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볼 때 몇 달 안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북한하고 잘안 풀리면 이분이 그냥 총리 자기가 내각을 짜서 이끌고 총리를 하면서 이제 다음 대선에 한번 도전을 하겠다라는 이 욕망에 좀 차 있다. 자, 이런 부분과 현재 삼성의 그 삼성 바이오로직 벌어지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 좀 미묘한 뭔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JTBC 쪽에는 삼성 바이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쏟아내고 있죠. 그 동안에 삼성 여러 가지 국정 그 이재용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썼고 중앙일보는 오히려 좀 삼성을 약간 이 쪽에서 쓰는 기사를 좀 많이 썼거든요. 근데 홍석현 그 중앙일보 회장이 뭐 개인적으로 뭐 훌륭하시다고 본인이 생각하면은 뭐 인간의 마지막 욕구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 보면 맨 위에 마지막 욕구가 권력 욕이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잡아서 자기 뜻을 펼치는 건 뭐 저는 뭐 반대 안 합니다. 그건 국민이 선택할 일이고 한데 그러려면은 언론사 이 자리를 내놓는 게 좋죠. 지금 뭐 언론사 자리를 들고 방송, 신문을 같이 들고서 정치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봐서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언론사를 들고 그 언론사가 여러 가지 중요한 폭로나 이런 충격적인 일을 이렇게 하고 지금도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열심히 문정권에 좀 비판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해부해서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뭐 자기하고 연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대권을 가겠다고 하면 이거는 뭡니까? 언론과 권한 유착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권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시대적인 소명. 이 시대에 당신이 왜 필요한가? 이런 시대적인 소명. 경제가 나쁠 때는 경제를 많이 하는 대통령. 또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 시대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역경을 극복한 스토리. 우리가 역대가 대통령 뽑을 때 뭐 다 역경을 극복한 스토리 있잖아요. DJ, YS, 박근혜, 이명박 다 스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홍석현 회장이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무슨 시대적 소명이 있고 무슨 역경을 극복했는가. 삼성그룹하고 뭐 사돈이죠. 홍라희 여사의 뭐 남동생이죠. 남동생이고 아버지가 또 홍진기라고 자유당 때 그 장관이었죠. 내무부 장관인가요? 홍진기 씨. 그 유력한 집안에서 뭐 외국에서도 유력한 집안에서 뭐 대권도 많이 잡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이 보는 그 판단의 기준은 그거보다는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걸 더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난관은 좀 많이 있을 거로 봅니다. 몇 번을 극복하기는 했습니다. 한번 깜빵에 갔다 와갖고도 또 잘 세탁도 하고 또 그러고도 또 미국 대사로 또 이렇게 나갔다가 또 엑스파일로 또 떨어지고도 또 잘 극복하고 작년에는 또 여러 가지 모습 뭐 저기 이 정유라 말 부분이나 삼성 부분에 혁혁한 이 집안을 허무는 또 그걸 했다가 또 그것 때문에 이 이재용의 분노를 초래해서 또 이렇게 떠났다가 또 대권을 꿈꾸면서 이렇게 또 문재인을 찬양하고 이런 거 보니까 역경을 극복하는 좀 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한때는 그 이건희 회장이 한참 활동할 때 홍석현 회장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 했다죠. 홍석현 회장이 중앙일보 발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노래 보면서 그런 얘기 했대요. 중앙일보가 니끼가 그대로 흉내를 하면 중앙일보가 니끼가 그랬대요.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뭐 저기 삼성에서 삼성생명인가가 뭐 수천억에 보정을 써주고 있다. 그 중앙 미디어에 뭐 그런 이야기도 또 듣고 있습니다. 삼성이 옛날에 그 중앙일보를 할 때 삼성이 1등주의라 다 1등을 했는데 1등 못한 데가 두 군데가 있었죠. 그 하나는 미풍인가 하고 신문을 1등 못했어요. 신문 1등 못했고 조선 동아한테 줬잖아요. 신문 1등 못했고 또 하나는 조미료. 미원 미풍은 그 영업장 전쟁은 살인 사건이 나는 전도에 그러니까 그 매장에서 그 서로 영업을 하던 직원들이 싸움을 해갖고 그렇죠. 삼성의 미풍이 그걸 못 이겼어요. 제1제당이 삼성그룹일 때. 그래서 이 판촉 직원이 옛날에 살인 사건 나는 두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문사 판촉사원하고 미원 미풍 판촉사원. 그건 목숨을 걸 정도로 치열했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신문사 아침에 그 저기 이 경쟁신문끼리 한쪽이 줄 넣고 가면 한쪽이 조금 늦게 따라가면서 다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문 안 들어왔다 배달 사고 났다 해가 한쪽을 반 좀 죽이는 뭐 또 내지는 구독하겠다고 가짜 전화를 지국에 돌려서 지국이 맨날 쫓아갔다가 좋다고 또 우린 그런 적 한 적 없다고 욕 듣게 만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자 마지막으로 그 판사들 이야기인데요. 살다 정치 바람을 타는 집단을 많이 봤지만 이제 판사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저렇게 송두리째 일어나가 딴 사람도 아니고 동료 판사들을 탄핵해 달라고 촉구를 하는 이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절대 정치를 하라 해서는 정치에 약간이라도 바람을 타서는 안 되는 부분이 판사라든지 또 학교에 이렇게 교사라든지 그런 몇 가지는 이 시대의 최후로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판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거에 좀 너무 좀 과하다. 이게 좀 적폐청산 뭐 하여튼 기존 거를 갈아엎는 저 못 듣던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을 연상하는 거죠. 기존 거는 다 바꾸자, 나가라, 책임져라 하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해결할 문제지 저거를 국회까지 넘겨서 탄핵까지 하게 해달라. 이거는 조금 좀 지나친 거다. 저는 그래서 그건 자체 정화 능력에 따라야지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 후유증이 또 어떻게 가겠습니까? 국가의 마지막 보루가 그 법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극상이 저렇게 일어나면 물론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죠. 그동안도 뭐 좀 과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걸 다 매도하는 그 법원의 분위기 이거는 앞으로 후유증이 두고두고 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사회에 이제는 진짜 전부가 이 정치적으로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이 사회에 만인에 의한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할 때 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평등한 것 같아요. 결과는
결과는 하향 평등화가 되는 거예요. 예, 정부가 가난해지고 정부가 정부가 가난해지고. 일자리를 잃고 그렇죠. 전 자영업자가 망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자 그때 운동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 잘 살아보자는 운동은 우리 떡을 같이 좀 크게 하자. 예. 파이를 키우자는 그 잘 살아보자였잖아요. 첫째가. 예. 근데 지금은 있는 떡을 나누자 이거잖아요. 예. 예. 있는 떡을 나눠 갖자. 예. 요새 뭐 골프장에서도 문재인 골프가 있다잖아요. 1인당 10만 원씩 내서 40만 원을 한 다음에 한 홀당 10만 원씩 나눠 가진대요. 10만 원을. 1등이 4만 원, 2등이 3만 원, 3등이 2만 원. 2만 원, 꼴찌가 만 원. 예. 그러면 네 홀들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홀들은 40만 원 다 틀어보면 쓰잖아요. 국가 예산을 다 그렇죠. 세수를 그러면 낭비했네. 예. 다섯 홀째부터는 딴 사람 돈을 뺏은대요. 아, 부자들 돈. 예, 예. 그걸 뺏어가지고 또 18홀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잘 치나 못 치나 게임이 아니래요. 있는 거 다 뺏어서 다 똑같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옛날에 잘 살아보자 하고 다른 게 결과는 똑같이 평등하다. 예. 아, 엊그제 있는 떡 나눠 먹으니까. 예. 엊그제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문재인 골프를 갖다가 치는 장면을 누가 뿌렸구나. 그래서 검색 1위에 있어서 저는 뭔가 했네요. 예. 참. 예. 그러니까 과거에 새마을운동 때하고 비교하면은 떡 키우는 정신이 없는 거하고 두 번째는 1등을 비난하는 거. 예. 문재인 게임에서도 골프 게임에서도 1등한 사람 걸 뺐잖아요. 지금 삼성을 비난하고 우리 잘하는 거 다 비난하잖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번 해보자. 도전 정신. 예? 왜 나이키 광고 있잖아요. Just do it. 예. 정주영 회장이 제일 많이 한 말이 이봐 해봤어.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냐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 기업이나 청년이나 젊은이들이 이봐 해봤어 정신. 이게 없는 거죠. 자꾸 나눠주고 뽑아가고 있는 사람 때리니까. 그런 게 참 저는 좀 앞으로 암울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볼 때 님 광풍의 시대인데 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윤상걸 박사님께서 이 광풍의 시대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는 좀 삶의 지혜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중국의 그 100살까지 사신 분이 얘기했죠. 고 지센린 박사라고. 예, 예. 예. 책 이름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예요.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좀 미래는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더라도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갖고 예. 버티고 참고 희망을 갖고 이거를 지금 이 순간을 극복해야 된다.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쳐다보기만 하면 안 된다. 아, 그러다 보면 이 지나가지가 않고 딱 그렇죠. 써가지고 멈춰버리네. 스톱으로. 프랑스 레지스탕스 하신 분이 책 쓴 게 있어요. 분노하라. 예. 분노하라. 열정을 예, 갖고 저도 분노하라. 봤습니다. 제가 출판사, 신문사 계열 출판사 대표할 때 그 책 번역해달라고 찾아와서 이렇게 얇은 굉장히 책이라, 얇던데요. 예. 예. 우리 내 첫권지 어디 예. 있어 여기 보면. 예. 그래서 아유 이런 책이 어떻게 책입니까 하고 던져버렸거든요. 예. 엄청나게 팔려서 제가 지금도 그 생각하면 속이 아픕니다. 그것도 아주 예. 얇은데 예. 8,000원인가 이렇게 예. 해가지고 예. 가성비로는 굉장히 비쌌지요. 예. 근데 절대적으로는 쌌죠. 그런데 굉장히 얇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화두는 분노하라. 예. 그러나 개인적인 철학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좀 느긋하게 인생을 좀 관조하는 태도도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오늘 참 철학자다운 또 면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윤영걸 선생님 모시고 오늘 주말 잘 이렇게 즐겁게 토론했습니다. 자, 주말 편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